안녕하세요. TNK-프리 김경입니다. 지금 뒤에 보고 있는 차량은 제네시스에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G90 4세대 롱 휠베이스 모델입니다.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가 했죠. 세단형하고 뒤에 있는 롱 휠베이스가 있는데요. 롱 휠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휠베이스가 190mm 정도가 더 길어진 차량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특별한 파워트레인을 집어넣어서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양한 신기술,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제네시스하고 파워트레인이 좀 더 달라요. 그 증거가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G90 롱 휠베이스 모델만 배터리 모듈이 들어갔어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배터리 시스템 어셈블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배터리 모듈 팩이 들어가 있고요. 뭐 DC-DC 컨버터든 뭐 릴레이든 뭐 관련된 뭐 배터리를 식히기 위한 냉각 팬이든 그리고 BMS 이런 것들을 하나의 패키지화해서 이쪽에 그대로 집어넣었어요. 이 패키지화한 이 팩의 무게는 한 25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제네시스에서 처음으로 적용되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고 아마 국내에서 판매하는 모델 중에서도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장도 상당히 길어졌고 휠베이스도 굉장히 길어요. 세단 중에서 제일 긴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트렁크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게 좀 달라요. 이전 세대 제네시스 G90에 비해서도 트렁크 사이즈가 좀 더 작고요. 그리고 롱휠 베이스가 아닌 일반인 세단형 모델하고 비교해서도 큰 차이가 없어요. 트렁크는 그대로 두고 실내 공간만 계속 늘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한 게 하이브리드인데 하이브리드는 두 종류로 나누는 편이에요. 현대차가 지금 팔고 있는 하이브리드는 풀 하이브리드예요. 직접적으로 모터를 구동해서 차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체적으로요. 근데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으면 그렇지는 못해요. 모터가 돌면서 엔진이 가동하는 데다 힘을 더해주는 것, 부스트 해주는 정도고 회생제동 그 정도까지만 해주는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좀 더 과감하게 해서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같이 넣거나 추가적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넣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특징을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면부부터 보면 제네시스 하면 두 줄이라는 걸 표방했어요. 이 두 줄의 완성은 이번에 신형 제네시스 G90 4세대부터 완성이 됐다고 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예전 같으면은 앞에 헤드라이트가 LED DRL 두 줄에다가 위아래 상하로 배치하는 구조였었어요. 그런데 이번 제네시스 G90 4세대부터는 그냥 이 두 줄 안에 상향등, 하향등, 방향지시등, 뭐 LED DRL 할 것 없이 한꺼번에 다 들어갔어요. MLA라고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다 집어넣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두 줄이 완성됐다고 할 수 있겠어요. 출시하면서부터 얘기가 많았던 게 바로 자율주행 레벨 3였습니다. 레벨 3가 아직까지는 실현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보면 특별하게 ADAS 이렇게 센서가 범퍼 하단 부분에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예전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센서인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 만져보시면 안쪽에 센서가 잡혀요. 이게 레이더 센서고 지금 이쪽에 보시면 이쪽 부분은 뒤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림막만 하나 해놓는 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직 어떤 센서가 장착되지 않은 상태예요. 추후에 나중에 라이다가 장착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이웨이, 뭐 파일럿 해가지고 레벨 3에 된 상응하는 그런 수준의 자율주행이 될 거라고 해요. 근데 이게 라이다가 장착된다 해도 현재까지 레벨 3 자율주행을 만족시키는 차량 같으면 아우디 A8이 있었고 두 개의 라이다를 쓴 혼다 레전드 정도가 볼 수 있어요. 혼다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많이 팔지 않았어요. 단 100대 한정해서 판매하니까 거의 판매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이번에 제네시스 G90도 나중에 법규가 완성되고 나중에 해서 이쪽에 라이다가 장착된다 해도 레벨 3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제한적인 자율주행이에요. 결국 최고 속도가 60km 미만으로 볼 것으로 되는데 큰 의미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한 100km 정도 이상
주행하게 되는데 60km 이하에서만 동작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자율주행을 실현했다, 이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라이다가 한번 장착되면 라이다가 탐지거리가 있어요. 탐지거리가 보통 150m 정도가 되는데, 그렇다 보면은 결국에 라이다가 탐지하고 차량이 알아서 스스로 멈춘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속도를 60km 이하로 해놓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0, 200 뭐 이렇게 가게 되면 라이다 성능이나 기타 다른 에이다스 센서 성능이 월등히 좋아야 되는데 그렇게는 힘들다는 얘기죠. 따라서 라이다가 장착되든 안 되든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롱휠베이스 전용의 휠이에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휠이죠. 롤스로이스하고 상당히 많이 비슷해요. 이 차량은 아닌데 플로팅 휠캡이 장착될 수도 있다고요. 옵션으로 넣게 되면요. 세단형 모델과 롱휠베이스의 차이는 앞에 형상 디자인이 살짝 좀 달라요. 크롬이 좀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이 B필러 쪽에 이렇게 크롬이 들어간 게 달라요. 구분이 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차량 자체가 크기가 더 큽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이쪽에 G90에 적용된 플러시, 오토 플러시 타입이에요. 넥소에서 적용된 것 같아요.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부분이에요. 이쪽을 센싱해서 뭐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또 특별한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예전 같으면 디지털 키라고 해요. 디지털 키 2가 적용될 예정이에요. 아직까지 적용은 안 됐는데, 디지털 키 2가 의미가, 예전 같은 경우는 휴대폰을 갖다가 이쪽에 이렇게 딱 붙여야 됐었어요. 그래야만 열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휴대폰을 소지하거나 포켓에 넣고 손가락으로 터치함으로써 도어를 열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돼요. 이거는 휴대폰하고 연관된 기술이에요. BLE UWB 기술이 들어가면서 이것이 적용된 휴대폰이 자신이 휴대폰하고 맞는지 아닌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갤럭시 같은 경우는 S20 울트라 이상부터 그 기능이 주어지게 됩니다. 확실히 편하죠. 포켓에 소지하고 터치만 하면 열 수 있으니까요. 리모트 파킹을 하다 보면은 차선을 못 맞춰줬어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소프트웨어적으로 확실히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주변 양쪽 측면의 차선까지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차선에 정중하게 맞춰주게 됩니다. 아무래도 소프트웨어의 상당 부분은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이 차량은 VIP 시트 4인승이 적용된 거예요. 따라서 이쪽에 칸막이가 있어서 뒷좌석에 이제 2명만 앉을 수 있어요. 190mm 휠베이스가 더 길어졌다 보니까 확실히 다양한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이게 앞에 풀로 하려면 이 레스트라는 버튼을 누르면 돼요. 누르면 조수석 쪽이 앞쪽으로 이렇게 쭉 밀려가면서 이쪽 앞쪽 시트가 슬라이딩이 돼요. 또 앞쪽으로 가죠. 그리고 속도는 그렇게 빠른 것 같지는 않아요. 풋레스트 있죠. 조수석 쪽에 있는 풋레스트가 천천히 내려와요. 이게 다 내려온 상태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쪽에 레그레스트가 올라와요. 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적용이 돼요. 그리고 앞쪽에 보면 풋레스트 쪽에 보면은, 조수석 쪽에 보면은 발 마사지 기능도 있어요. 이게 발이 안 닿아요 지금. 롱휠 베이스 모델이다 보니까 발이 안 닿을 정도로 더 길어요. 롱휠 베이스가 아닌 모델도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그 모델 같은 경우는 발이 닿는데 안 닿는 게, 저쪽 조수석 쪽에 보면은 발 마사지 또는 뭐 열선, 통풍 기능까지도 다 가능해요. 근데 이쪽 시트만 따뜻하게 하고 저쪽 풋레스트만 따뜻하게 할 수는 없어요. 시트 전체가 한꺼번에 뭐 통풍을 킨다든가 열선을 가동하면 같이 동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개별에는 이쪽에 있는 8인치인가 7인치 정도 되는 터치를 통해서 이 개별 부분을 하나하나 다 조작이 가능하게 되겠어요. 원위치 하려면 이쪽을 누르면 됩니다.
G90 차량에는 이지클로스라는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요. 이지클로스는 전동식, 그러니까 모터를 이용해서 도어를 닫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열고 나서 손으로 밀어서 닫다 보면은 반발력이 있어요, 모터 때문에. 그래서 외부에서 닫을 때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쪽 도어 쪽에 있는 이 부분을 눌러서 닫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전식으로 동작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겨울에 장갑을 끼거나 이렇게 하면은 누르면 동작하지 않게 돼요. 결국 손가락을 대서 정전기를 일으켜야만 이게 동작하게 됩니다. 반면에 안에서 여는 버튼이 있어요. 도어 쪽에 붙은 게요. 그거는 푸시 버튼이에요. 그냥 힘만 가하면 열 수 있는 부분이 되겠어요. 네, 찍히고 있어요. 여기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네. 멈추는 거. 굉장히 화려합니다.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를 댔는데요. 클러스터하고 센터 인포 디스플레이가 같이 있어요. 근데 높낮이는 좀 달라요. GB60 같은 경우는 일치한 화면이었는데 높낮이가 좀 달라요.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분리된 부분이 있어서 요걸로 이렇게 감쌌어요. 뭐 심심한 면은 없지만, 단조로움은 사라졌지만, 요 버튼들이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클러스터를 화면을 밝게 한다든가 어둡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인데 이게 여기에 꼭 필요하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여기 뭐 트렁크 여는 부분은 다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현대차의 제네시스 GB80부터 시작해서 현대차 독자적인 소프트웨어 OS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CCOS가 들어갔는데 GB60부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쪽 중앙 센터 인포 디스플레이를 화면을 정보들을 그쪽에 클러스터 쪽으로 옮겨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CCIC가 되는데 이 제네시스 G90 신형에도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이쪽에 이런 거를 눌러서 이쪽 클래스에서 지도 뷰, 뭐 AR 뷰, 뭐 다양하게 볼 수 있는 화면을 바뀌게 돼요. 그리고 이쪽에 뭐 터치, 정전식 터치를 이용해서 이 클러스터 화면을 또 분할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만큼 신기술이 들어간 만큼 소프트웨어가 많이 업그레이드 됐고 독자적인 OS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G90에서 차에서는 자주 쓰지 않는 향기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이쪽 공조기에 보면 특별한 아이콘이 있는데 이 아이콘을 통해서 향기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여기 글로브 박스 이쪽을 통해서 터치해서 하면은 뭐 카트리지를 넣을 수가 있어요. 두 종류를 넣을 수가 있는데 이 화면이 굉장히 화려해요. 대단히 화려한, 마치 PC와 같은 화려한 디스플레이나 이런 뭐 그래픽 상황을 보여줘요. 그 그래픽 카드가 굉장히 좋다는 의미죠. 근데 메뉴가 너무 많아서 찾기가 힘들어요. 설정에서 공조장치 부분을 찾아서 향기를 바꿔주면 1번, 2번 선택할 수가 있고, 또 요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멸균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멸균 성분을 강화시킨 이런 매트 이런 부분도 있고, 또한 이쪽에 필터가 있어요. 이중 필터가 또 들어가 있어요. 이중 필터가 들어가면서 가시광선을 받아서 광촉매 반응을 해서 거기서 어떤 생성 물질을 나눠서 차체 내부의 공기를 갖다가 정화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뭐 박테리아 숫자든가 이런 걸 감소시키는 시스템을 넣었다는 거예요. 제네시스의 화려함에 등장하는 거는 도어를 열어보면 알 수 있어요. 도어를 인테리어를 표시하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도어 상단, 중앙, 하부 각각 다 다른 소재하고 재질을 넣고 색상을 넣었어요. 굉장히 특이하고 이게 신경이 많이 써야 되고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작업이에요. 이쪽 이 컬러로 윗부분을 또 상단을 만들어서 뭐 대시보드 상단하고 동일하게 이 색상을 표현했고, 가운데는 우드를 썼어요. 근데 우드에 중간에 금속 성분을 또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등급을 좀 나눴어요. 일반 우드 넣고 최상위 등급은 이렇게 금속 성분을 넣게 됐어요. 그리고 아랫부분까지도 보면 아랫부분이 차량 실내 톤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더 조금 얇은 느낌이 있긴 하네요, 확실히. 예. 글쎄 이렇게 들어봤을 때도 이게 조금 더 가벼워. 아, 그러긴 하네요. 비싼 게 좋은 거긴 하겠죠. 예, 올라왔어요. 또. 이렇게 보통으로 할게요. 예. 가장 높이 된 건가요? 아니요, 지금 보통. 예. 이제 높게. 아까도 언급했듯이 이지클로즈 시스템이 적용돼 있어요. 그래서 차량을 열 때는 이것도 전동식이에요. 방금 언급했듯이 밖에서는 터치식이지만 이건 푸시 방식이에요. 힘을 가해서 눌러주면 도어가 이 정도만 열리게 돼요. 아무래도 밖에 있는 장애물이나 다른 차량에 부딪히지 않게 이 정도만 열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완전히 열려면 차량 외부에 장애물을 탐지하는 센서나 이런 것들을 장착해야 되는데 비용도 비싸지고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 정도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닫을 때는 밖에서 해도 되고 아까도 언급했듯이 여기에서 이지 클로즈 버튼을 누르면 되는 거였죠. 이렇게 닫으면 되겠습니다. 향기 시스템이라고 이런 것들을 다 관장할 수 있는, 사람의 감각적인 부분을 만족할 수 있는 무드 큐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무드 큐레이터를 이렇게 찾아서 설정을 바꾸면 돼요. 간단하게 한 4종류로 바꿀 수 있는데 향기, 조명, 마사지 받는다든가 음악 이런 것까지 인간의 4개의 감각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부분을 하나 정형화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버추얼리티, 딜라이트, 케어, 컴포트 이렇게 구성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풋레스트나 이쪽에 레그레스트 이런 거 바꾸는 부분은 이걸로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8인치 정도 되는 건데 마사지도 4종류 정도로 바꿀 수 있고요. 부분을 선택할 수 있고 또 아까도 언급했듯이 발 마사지까지도 다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풍을 한다던가 이렇게. 네, 제네시스 G90 4세대 모델을 롱휠 베이스 모델을 좀 둘러봤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은 파워트레인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갔어요. 직접적으로 모터가 개입하지는 않지만 회생제동은 가능합니다. 근데 클러스터에서 회생제동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찾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표시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무드 큐레이터라든가 향기 시스템을 적용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고 앞으로 제네시스 G90이나 제네시스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감각까지도 만족시켜야 된다는 그런 부분일 것 같고, 소프트웨어는 이제 현대차만의 센터 인포 디스플레이는 CC IC가 완성돼서 CC OS가 완성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다양한 기능들 또 연동되는 기능들을 해서 소프트웨어 파워도 점점 높여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